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전현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자,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원장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실산방병원 전우현입니다. 네, 지난밤에 원장님 당직이셨잖아요. 예. 고령신 환자분의 선만 증상으로 좀 밤새 좀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 자체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다른 질환의 치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인지장애 병증이 아닐까 합니다. 예, 인지장애 병증의 대표적인 경우 이제 치매죠. 그리고 또 파킨슨병 같은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두 질환 모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 네. 보고서에 의하면 치매 환자가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2022년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치매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이 10.2%. 네. 얼마나 치매 환자분들이 주변에 많으실지 예상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 또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치료제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 자, 이 점은요, 파킨슨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나마 파킨슨병은 치료제가 아예 없는 치매에 비해서는 레보도파라는 약물로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기는 합니다만 또 하나의 복병은 아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 치료제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질환으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정작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 이 두 질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연구진이 밝혀내고요. 그래서 큰 주목을 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근감소증이 이 인지기능 장애, 즉 치매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근감소증이 낙상, 굴절, 보행장애 등 일상 기능의 저하는 물론이고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 인지기능 장애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뇌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진이 근육량, 근육의 강도, 신체 기능 평가 이 세 가지가 근감소증 평가 기준이거든요. 예, 이거를 통한 근감소증의 점수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브레인 MRI로 측정한 대뇌의 피질 두께, 해마의 부피, 화이트 매터죠. 백색질 변성의 정도 그리고 이제 PET를 이용해서 측정한 베타 아밀로이드의 침착도 그리고 인지 기능 요거의 관계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육량, 근력, 신체 기능 평가의 정도 이것들이 모두 인지 기능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고요. 특히 근육량이 적을수록 저희가 아직까지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많았고 근력이 약할수록 측두엽의 대뇌 피질 두께가 얇아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질수록 대뇌 섬엽 인슐라인데요. 그쪽의 두께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근육의 양, 근육 강도, 또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뇌 태행성 변화와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를 막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따라서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감소증을 해결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계속 환자분들께 요즘 말씀드리고 있고요. 치매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역시 근감소증과 관련이 깊은데요. 파킨슨병은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레보도파 같은 도파민 제제를 사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문제는 이 약물을 오래 복용하게 되면 몸이나 얼굴을 흔드는 약물 유발 이상 운동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많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에서 나타나고요. 관리에 매우 큰 어려움을 유발하는 합병증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 근력, 주로 악력으로 체크했는데요. 근력과 근육량이 감소되면 이 파킨슨병의 진행이 심해지고 특히 약물 유발 이상 운동증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근감소증이 파킨슨병의 약물 유발 이상 운동증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봐도 근감소증이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가 체감이 되는데요. 자, 흔히 뭐 여성들이 저근육형 비만 이런 게 흔해지다 보니까 근감소증이하고 가볍게 넘기거나 심지어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조차도 치명적인 질환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좀 강조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근감소증은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근감소증, 이 사이코페니아의 진단과 기준에 대해서는 예전에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령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요. 근감소증은 더 이상 단순 노화가 아니라 여러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심각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WHO에서 그리고 202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질병 코드를 받았죠.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건 뭐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네. 우리나라 근감소증 환자의 비율이 65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적게 보면은 한 7%, 좀 많게 보면 10명 중 1명 정도 비율이거든요. 자, 어떤가요? 이거 말씀드린 2022년 치매 환자의 비율과 아주 흡사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근감소증과 치매는 이미 알려진 바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질환인 근감소증의 극복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근감소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근감소증이 발생하면 이게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많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과도 더딜 수 있고요. 따라서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중장년층이라면 미리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진단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 되면서 계단 오르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어졌다. 네. 저도 좀 많이 힘든데 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근감소증에 대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65세 이상이시라 그러면 마치 건강검진 하듯이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사실 주위에서 보면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도 근감소증을 진단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50대 이상 분들은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럼 예방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오늘 또 뭐 충분한 단백질의 섭취 그리고 운동 이런 거 말씀하실 건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 지켜지기 힘든 생활 습관만 바꾸라는 거는 뭐 의료진의 입장에서 좀 무책임할 수 네. 있고요.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일찍 그리고 아직까지 가장 심하게 네. 진행된 일본에서는 한약을 이용한 근감소 예방 관리가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약의 투여로 근력을 포함한 운동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매우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약재인 황기 네. 그리고 약침 일종인 산삼약침 같은 것들이 근육량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고요. 2023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자각감초탕이라는 처방이죠. 이 처방을 연구했더니 얘가 근육 기능도 회복하고 단백질 분해도 억제하면서 근육 손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감소증 관리에는 필수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즉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부상이 올 수 있죠. 이에 따르는 관절통과 근육 긴장과 같은 부작용 관리엔 침, 뜸, 부항, 약침 이런 것들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무엇보다 근감소증을 중대한 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치매와 파킨슨병과 같은 관련 질환의 발생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예방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저희 CS와 같은 경우에 진단부터 예방관리, 치료까지 전문화된 근감소 재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